자, 안녕하세요. 세일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한진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직 그 기본 강의라고 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가 조금 나랑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조금 보충하려고 영상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강의 자체는 되게 쉬울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많을 거고, 하지만 이걸 이제 내 스타일대로 이렇게 녹여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분이 알아듣기가 힘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든 강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나랑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대비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나갈 거는 품사예요. 역시 잘 안 보이나? 품사입니다. 그쵸? 품사인데, 품사는 뭐 8품사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굳이 8품사, 8가지 품사 다 알 필요 없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명사, 대명사. 뭐 준비물은 그냥 책 뭐 페이지 하나 펼쳐놓고요. 그냥 필기만 한번 합시다. 그럼 될 겁니다. 대명사,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이렇게 잡을게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접속사라는 게 있긴 한데 접속사는 나중에 따로 배우도록 할게요. 됐죠? 자, 명사는 우선 기본적으로 뭘 나타내느냐 라고 하면은 사물의 이름, 명칭 뭐 이렇게 써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우리가 나랑 공부할 때 좀 더 배워야 될 건 바로 뭐다? 명사는 두 글자로 된 한자어다. 두 글자로 된 한자어. 이거 다 명사입니다. 됐죠? 배울 보일교, 학교, 이거 다 명사예요. 의자, 명사입니다. 그쵸? 그래서 명사를 여러분이 이거 뭐야? 이렇게 이거 품사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명사는 엔간하면 안 틀려. 근데 내가 명사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위치가 중요하다. 명사의 위치는 어디냐? 라고 하면은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어랑 목적어요. 보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건 거의 이제 반사적으로 나온 거고, 실제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위치는 바로 동사의 앞, 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의 앞과 뒤. 하나 더 있어요. 전치사 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다시 명사는 두 글자로 된 한자어인데 위치가 동사의 앞과 뒤와 전치사의 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명사 위치를 말할 때 동사의 앞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문장을 처음 딱 만나면 맨 처음에 찾아야 될 게 여기가 동사구나,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주어야, 주어 다음엔 동사지, 이게 아니야. 이거보단 동사를 먼저 찾고 그 앞까지는 모두 다 주어야, 그래서 주어는 품사가 명사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됐죠? 이거 나중에 많이 써먹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대명사는 그 I, mine, me, mine이라고 있어요. 뭐 외운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알아야 돼.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미안해요. 종이 울리네요. 조금 기다렸다 나가죠. 자, 아시는 걸로 가시면 이렇게 됩니다. 주격은 I고 소유격은 my고 목적격은 me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격하고 목적격, 얘는 주어 자리니까 주격이라고 부르고 얘는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목적격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동사의 앞과 뒤를 말하는 게 바로 요 녀석이에요. 이렇게. 즉 동사 앞에 쓰는 걸 주격이라고 하고 동사 뒤에 쓰는 걸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이라고 할게요. 목적격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된다. 그러면 선생님 소유격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소유격은 뭐냐면은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나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나의. 그럼 의로 끝나는 건 과연 품사가 뭘까? 좀 이따 같이 볼게요. 자, 동사예요. 동사. 어떤 영어 선생님한테 다 물어봐도 팔품사 중요도 순서를 나열해보세요 하면은 무조건 동사가 1위입니다. 뭐 그 뒤에는 명사, 형사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품사는 동사예요. 동사입니다. 동사는 해석을 하시면 뭐뭐다 이렇게 끝나겠죠? 또는 뭐뭐 하다 이렇게 끝납니다. 됐죠? 다로 끝나는 거를 동사라고 해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형용사랑 같이 볼 건데
형용사는 원래는 뭐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명사를 꾸며준다, 뭐 명사를 수식한다, 이런 뭐 명사를 한정한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형용사는 해석을 하면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 또는 뭐뭐의 이렇게 끝나는 녀석을 형용사라고 한다. 이게 좀 더 좋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나의 여기 있죠? 바로 my 소유격은 사실은 명사가 아니에요. 소유격은 형용사입니다. 사실은. 됐어요? 요거 조금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방금 왜 했냐라고 하면은 형용사는 하는이나 할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pretty 한번 할까요? pretty 예쁜이죠, 그죠? 예쁜. 그러면 이건 형용사예요. 왜요? 니은으로 끝나니까 해석했더니. 그죠? 이거 쉬워요. 그러면 예쁘다는 어떻게 할까요? 예쁘다. 다로 끝났으니까 얘는 동사일 것 같아요. 그죠? 예쁘다 어떻게 하죠? 나는 예쁘다. I am pretty. 여기서 알 수 있죠? 나 빼고 나면 am pretty. 즉, be pretty가 된다는 거. 됐어요? 자, 그래서 형용사를 동사로 바꾸는 방법은 바로 뭐다?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동사가 됩니다. 이거 이따가 준동사 파트에서 좀 더 볼 거니까 좀 알아둡시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부사예요. 부사는 보통 ly가 붙으면 부사라고들 말을 합니다. 됐죠? ly가 붙으면 부사예요. 자, 그래서 부사인데 부사는 보통 해석이 뭐뭐 하게 또는 뭐뭐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해필리 한번 볼까요? 해필리. 그럼 여기 해피가 행복한에다가 ly 붙었으니까 행복하게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로도 한번 볼까요? up 이러면 됩니다. 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성분에 영향이 없다. 요게 가장 중요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건 나중에도 나랑 되게 많이 써먹을 테니까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리고 내가 되게 진짜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 하나 빼먹고 왔는데 형용사 같이 볼게요. 형용사는 아까 말했지만 하는과 할 또는 의로 해석이 되는데 얘는 위치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특히 한국어랑 위치가 너무 다르니까 조심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예쁜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retty 어는 뺄게요. teacher 이렇게 해요. 형용사 위치가 어디죠? 명사의 앞이에요 라고들 보통은 말을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건 바로 예쁜 선생님은 한 단어예요. 예쁜이. 놓치네요. 미안해요. 저쪽은 안 쓰는 이유가 너무 빛반사가 심해요. 그래서 그래요. 됐죠? 자, 한 단어일 때는 명사의 앞에서 꾸며줍니다. 즉 예쁜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형용사는 두 단어 이상이면 두 단어 이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형용사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하는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어디겠어요? 가르치는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르치다가 teach예요. 이건 알 겁니다. 근데 가르치는은 나중에 배울 거야. 다음에 teaching이에요. teaching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학생을 가르치다. 이게 teach student예요. 즉 teaching student가 학생을 가르치는 3니까 3 students 이렇게 가지고 이게 바로 3명의 학생을 가르치는이 됩니다. 몇 단어죠? 하나, 둘, 세 단어가 됩니다. 세 단어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뒤로 와요. teacher, teaching 3 students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몇 단어? 하나, 둘, 세 단어, 한 단어,
다 상관없이 명사의 앞에 옵니다. 앞에 와요. 앞에 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한 단어면 명사 앞에, 우리나라 말고 똑같지만 두 단어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서 피처를 꾸며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됐죠? 자, 우리 품사 중에 하나만 더 볼게요. 그걸 전치사라고 합니다. 전치사. 자, 전치사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전치사는 그 종류를 우선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전치사는 종류가 뭐 여러분 아시는 거 in, at, on, about, for, by 뭐 요런 거. 요렇게 생긴 게 전치사인 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요. 자,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우리 아까 여기 살짝 봤는데 전치사 뒤는 누구 자리죠? 네, 명사 자리예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합쳐서 부사가 된다는 거. 이거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부사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였다? 문장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입니다. 됐죠? 자, 11분 정도 찍었는데 나머지 시간은 좀 정리 한번 할게요. 빠르게 한번 정리하죠? 명사는 두 글자로 된 한자어인데 위치가 동사 앞이나 동사 뒤 또는 전사 뒤가 된다. 다음, 대명사는 주격과 목적격 또는 소유격인데 우선은 주격은 동사 앞, 목적격은 동사 뒤 이렇게 된다. 동사는 가장 중요한데 바로 다나 하다로 끝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맞으면 시제를 나타내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하죠. 자, 형용사는 하는이나 할,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고 또는 의로 끝나게 된다. 하지만 위치가 어렵다. 한 단어면 명사의 앞, 두 단어 이상이면 명사의 뒤로 온다 라고 하는 거. 다음, 부사는 바로 ly를 붙이면 뭐뭐하게 뭐뭐로 해석을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전치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합쳐서 부사가 되고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고. 됐죠? 여기까지 가시면 아마 우리 품사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쵸? 자,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로 넘어갑시다.